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완독, 도커가 뭔지는 아시죠? 도커는 바다보다 얕습니다. 그 안에서 배를 다 짓고 그 다음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문을 열면 배가 떠서 나갑니다. 그 도크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물을 못 넣어요.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다 완성하고도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조선소의 인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조선소 작업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크 안에 배가 완성됐는데도 물을 못 넣으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물을 못 넣죠. 물을 못 넣으니까 배가 뜨지를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마지막 작업에 있는 그것을 딱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물을 못 넣도록 해버리는 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땀 흘려 제작한 배, 그 다음 인도하고 나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 지경에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하는 물음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 하면서 관계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파업을 하든지, 배를 다 만들고도 인도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히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대우조선 관계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로자들 전체가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제대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뭡니까? 지금 거제 시민 및 대우조선 직원들이 5,000명 가까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10만의 생계를 맡고 있습니다. 10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거제도 무너진다. 대우조선이 무너져버리면 거제 진짜로 문 닫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서야 공권력 투입하는 거 사실 늦은 감이 있죠. 오늘이 벌써 49일째 파업입니다. 도대체 민노총이 그렇게 무서워서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뭔가 느려요. 이렇게 느리면은 적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벌써 내일이면 50일인데 벌써 50일째 도커 파업을 방치하고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느려요. 진작에 했어야죠. 하지만 또 신중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민노총을 상대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기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여론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방송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대우조선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배가 벌써 12척에 이릅니다. 12척이나 제때 인도를 못하니까 납기를 어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주해놓은 계약이 줄줄이 다 파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 불법 점거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협상이 이번 주 안에 진정을 보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 해양이 무더기 계약 파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옥포조선소에서는 하청지회가 49일째 1독을 점거해서 진수작업이 중단되면서, 진수작업이 뭔지 아시죠? 배를 물에 띄우는 게 진수작업이에요. 물이 떠야 나갈 거 아닙니까? 조선소에서는 일단 작업 과정이 그래요. 배를 일단 물에 뜰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로 내보내요. 바다로 내보낸 다음에 내부 작업은 바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내보내고 또 다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도크 문을 닫고 물을 빼고 다시 배를 껍데기를 만들어서 진수시키고 다시 또 물을 막고,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게 조선소예요.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조선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육상에서 배 지어가지고 바다로 굴려놓고 하는 그런 시대는, 그런 작업은 이미 좀 구시대가 됐죠. 드라이도크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손실액은 총 6,130억 원이고 매일 매출 손실 260억 원을 포함해서 300억여 원의 추가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글로벌 선사들의 계약 파기 사태입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선사들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차선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옥포조선소에서 제때 배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우조선 해양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파기 사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합니다. 옥포조선소에는 총 5개의 도크가 있습니다. 문제는 1번 도크 마비 사태가 다른 도크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우조선 해양 임원은 조선소는 컨베어 벨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1독에서 만든 배가 제때 인도되지 못하면 후속 블록 생산까지 연달아 차질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블록 공장에서는 1독 건조 선박용 블록을 만들어서 조선소 내에 쌓아놓고 있지만 이 공간이 포함하면 결국 2번 도크, 3번 도크, 4번 도크, 5번 도크가 줄줄이 블록을 적재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소 전체가 문 닫는 거죠. 지체 보상금 문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이라는 게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 보상금 물어줘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투입하면 어떻게 할 거고 공권력 투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도크 같은 데는 위험해요. 도크가 이렇게 깊이 파인 어떤 댐 밑에 있는 장소같이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이 사람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크에 경찰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진압 난이도가 높습니다. 좀처럼 진압하기도 힘들고 워낙 도크가 커요. 넓어요. 이게 몇 개 중대 들어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대병력 몇 개가 들어가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라도 발생했다 하면은 자, 우리가 당장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죠. 이거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내다볼 때는 그것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은 고의로 그런 사고를 만들 수도 있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가정하고 진압에 나서야 되니까 이 진압이 좀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압 그냥 보통 데모 진압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조선소에는 진압 경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각종 무기급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도라는 겁니다. 첫째, 인명사고 발생이 없을 것. 둘째,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진압을 끝낼 것. 진압 과정에서 국민 여론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등등 고려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결국 또 다른 데서 미리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노총의 상습적이고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한테 민사상 보상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민노총한테 보상금 내놔라. 우리 조선소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권력으로 진압을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민노총을 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쉽다는 거죠. 지금 법원이 민노총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지 17일 만에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데 이미 17일이면 늦을 만큼 다 늦어버렸죠. 느려도 느린 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결론 내준 것은 좋은데 하루 보상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300만 원이면요 민노총한테는 껌값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민노총은 올해 예산이 594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3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들여서 농성을 중단할 조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에다가 300만 원 하니까 이 껌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껌값으로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인식이, 판사들의 인식이 이래가지고는 민사 청구를 못합니다. 하루 예산 1억 6천만 원짜리 조직에 300만 원 지체상금, 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더군다나 법원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위원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니까 지금 민노총 불법행위의 선봉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이달 초에 아무런 명분도 없이 순전히 세력 과시를 위한 민노총의 6만 명 도심 집회와 행진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와, 우리 태극기한테는 그런 허가 해줬나요? 안 해줬죠. 그 다음에 이미 민노총은 오래전부터 정치 집단이 되온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민노총이 제일 선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민노총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일당 15만 원씩 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 아래 법 위에 올라서서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입 집단으로 이미 변질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 노동조합에 없던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이 마치 민주적인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인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온정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1970년대예요. 지금은 21세기고 2022년입니다. 1970년대부터 무려 50년이나 지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책은 뭐냐? 법원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은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안 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나서서 여론을 형성해야 그때서야 법원이 따라옵니다. 희한하지만 법원이 가장 느리잖아요. 사회의 혁신도를 따질 때 가장 느린 집단이 법원 아닙니까? 사법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서야 법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같아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민노총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 이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대국민 홍보와 대국민 설득 작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대국민 설득 작업, 홍보 작업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이어서 법원에도 여론을 통한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면 안 돼요. 여론을 통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다시 반민노총 집회를 누군가 기획해서 광화문을 벌겋게 달궈버려야 됩니다. 광화문을 사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유우파 중에서 그런 분들이 빨리 나서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기획해야 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의 창설자로서 나서면 좋겠지만 제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병원 다녔죠. 지금 거의 사흘째 방송을 어제 하나 하고는 못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방송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법원 설득 못합니다. 법원 설득 못하면요, 이 전투 져요. 민노총은 마치 자신들이 민주투사인 것처럼 해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이익 집단이고 권력 집단이 되어 있는데도, 마치 조폭을 능가하는 집단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법원한테 인식을 시키고 있고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판사들의 생각이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자면 국민 여론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미리 알아야 되고, 그러자면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홍보와 설득 작업,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